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메쉬망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앞뒤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서로 꼬여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모델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노멀맵과 하이트맵으로 만들어서 맵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도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델링으로 전체를 다 표현하다 보면 디테일하긴 한데 아무래도 면이 많이 생기고 또 작은 요소에 사용하는 그런 디테일이라면 장면을 굉장히 무겁게 하니까, 이럴 때는 노멀맵이나 하이트맵을 사용해서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 형태의 모델링하고 기본 형태를 가지고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면에 플레인을 만듭니다. 200 사이즈로 만들고 개수는 20개씩 분할할게요.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분할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분할한 다음에 모델링이 편하게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오소그래픽 뷰에서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작업 진행할게요. 여기서 점을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지그재그 형태로 얘를 이렇게 내릴 건데, 지그재그 형태로 선택을 하려면 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 툴에 있는 단 루프로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위에 것도 지그재그 형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단 루프를 했을 때 똑같은 위치가 선택돼요. 하나를 건너뛰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지그재그 형태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쪽 위쪽으로도 단 링 형태로 한 칸을 건너뛰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점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이 엣지죠. 이 엣지가 선택되면 얘를 단 링을 합니다. 그럼 하나 건너 하나씩 링이 이렇게 되는데, 이 링 된 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버텍스 레벨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점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단 루프를 하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점들이 선택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선택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수에 따라서 지그재그 형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셔야겠죠. 조정합니다. 얘는 아래로 내릴 건데, 선택된 점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은 푸시 명령이에요. 푸시 명령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저는 1.5 정도 내릴게요. 1.5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하고, 물체의 축이 지금 위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물체의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물체의 축을 이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에서 엣지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링하고 루프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들을 떼낼 거예요. 떼낼 때는 Create Shapeform Selection으로 떼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I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의 엣지들이 쭉 선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떼내면 같이 겹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끈 다음에 미러 명령으로 Z축 방향으로 미러 시킵니다. 그럼 물체의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떼냈던 선하고 지그재그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때 반대쪽에 해당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하고 얘들도 떼냅니다. 3D 물체는 이제 스플라인을 다 떼냈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하이드 셀렉션으로 숨겨주고 이 스플라인만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어태치로 합쳐줍니다. 두께를 봐야겠죠. 위쪽에서 렌더링 메뉴에서 두께 값은 1.5를 줍니다. 앞에서 점을 내릴 때 1.5를 내렸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겹쳐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직선 형태잖아요. 좀 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스플라인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속성이 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커브 형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점에서는 스무스를 한번 해주고 다시 베지어로 바꿔줍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베지어가 수평으로 되면서 양쪽으로 똑같은 곡선을 만들게 돼요. 만약에 코너였다가 베지어로 그냥 가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코너 스무스를 한번 해주고 베지어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곡선을 만들게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 곡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부분에서 옵티마이즈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옵티마이즈 체크를 해제하시면 곡선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 원하는 곡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렌더링 메뉴를 다시 켜주고 단면이 있잖아요. 단면에 지금 사이드가 12개니까 20개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깨끗한 상태로 그물망이 만들어져요. 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그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반복되는 형태. 여기서 아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아래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 있고 아래쪽에서 첫 번째 들어온 것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씩 들어간 상태의 사각형을 만들면 맵이 반복이 될 수 있게끔 텍스처를 만들 수 있어요. 모델링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숨겨놨던 플레인을 보이게 할게요. Unhide All 해서 이 플레인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을 하나 더 만들죠. 스냅으로 한 칸씩 들어와서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세그먼트 필요 없어요. 뒤에 있는 건 다시 숨길게요. 나머지도 보이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물체의 아래쪽에 스냅을 끄고 가장 아래쪽에 놓을게요. 모디파이 명령 중에 프로젝션이라는 명령을 적용한 다음에 위에 있는 3D 물체의 형태를 플레인에 프로젝션 하는 거죠. 픽으로 3D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아래쪽에 케이지가 있는데 케이지에서도 어마운트를 이렇게 올려서 3D 물체를 지나가게끔 값을 지정합니다. 3.1 정도 되겠네요. 3.1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이트 맵을 만들 때 이 높이 값을 3.1 정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 합니다. 이 값은 노멀 맵을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조금 전에 기억했던 값은 하이트 맵을 만들 때 사용할 겁니다. 기본 설정이 됐습니다. 저는 스캔라인 렌더러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좀 더 깨끗한 텍스처를 얻기 위해서 렌더러 부분의 필터는 깨끗한 필터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터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슈퍼 샘플러를 이렇게 선택해 주고 깨끗하게 텍스처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텍스처를 이제 베이킹 해야겠죠. 저는 3ds max 2021을 기준으로 할게요. 렌더링 메뉴에 보면 Bake to Texture가 있습니다. Bake to Texture를 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맵들이 있어요. 내가 사용할 맵을 선택을 해야겠죠. 노멀 맵 추가해주고 하이트 맵이 없기 때문에 More Bake 엘레먼트에서 스캔라인 렌더러 하이트를 또 추가해줍니다. 메쉬 물체이기 때문에 이쪽이 뚫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페시티 맵이 필요한데 만약에 위에 있는 텍스처들 중에 알파 값이 있는 그런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알파 값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페시티를 꼭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복잡하니까 이렇게 오페시티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낼 건지 저희는 보통 3D max에서 사용하니까 3D max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내고 싶은 엔진이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는 옵션들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플레인이 있는 위치가 0이라고 하면 높이 값이 있었죠. 3.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렌더링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확장적으로 저장할 건지도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PNG나 TGA 파일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저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위치까지 지정했다면 베이크 하시면 되죠. 베이크가 완료되면 이제 사용해 봐야겠죠. 쉐입 물체도 숨기고 플레인에 만들어진 맵을 사용해 볼게요. 렌더링은 V-Ray로 하겠습니다. V-Ray에서 나머지는 기본값을 사용할 건데 이미지 샘플러는 버켓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본값 사용, GI도 기본값 사용, 렌더 엘리먼트에서 Add 버튼 눌러서 디노이저만 추가할게요. 장면에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도 돔라이트만 하나 추가할게요. 돔라이트에 사용하는 HDRI는 V-Ray 비트맵에 HDRI 추가한 다음에 무료로 받은 HDRI 파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HDRI 파일을 이렇게 인스턴스 연결합니다. 옵션에서는 인비저블 체크해서 HDRI 파일이 보이지 않고 3D max가 가지고 있는 검정색 화면이 보이게끔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플레인에 적용하고 앞에서 만들었던 비트맵을 가져와 볼게요. V-Ray 비트맵, 노멀 맵을 가져온 다음에 V-Ray 노멀에 연결하고 범프에 연결해 줍니다.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이 재질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금속을 만들고 약간 글로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먼트 맵에 연결해 줍니다. 디스플레이먼트에 연결해 준 다음에 아래쪽에서 맵 슬롯에 보면 어마운트가 있는데 이 어마운트는 일단 3 정도로 해줄게요.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하나 복사하고 이번에는 오파시티 맵을 가져온 다음에 오파시티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가 뚫리게 되죠. 이 상태로 일단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실시간 렌더링으로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 형태를 확인합니다. 되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디스플레이스 어마운트가 있는데 얘를 좀 더 올려서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이죠. 디스플레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범프에 꼭 넣지 않아도 디스플레이먼트만 가지고도 이렇게 형태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건 디스플레이먼트하고 오페시티만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장에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타일링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UVW 엑스펌을 적용한 다음에 모두 2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이 돼요. 2배 커진 거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텍스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텍스처가 필요하다면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적용만 하면, 지금 금속으로 했지만 금속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재질 느낌만 바꾸면 되니까 디퓨저를 뭐 회색으로 만들고 금속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 수 있겠죠. 아래쪽에 물체를 하나 놔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됩니다. 다시 금속으로 바꿔서 보면 더 확실하겠죠. 오퍼시티에 들어가 있는 맵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모노 아웃풋에서 알파를 선택해주면 확실하게 알파가 빠집니다. 렌더링 했을 때 정확하게 검정색하고 흰색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물체에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RGBN 알파 소스 부분에서는 모노 부분을 알파로 하면 확실하게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없게 빠지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경우엔 투명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뭐 모델링 하는 것도 좋죠.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그 텍스처를 활용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모델링 시간은 더 줄겠죠.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는 디테일도 살릴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메쉬망 형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얘를 텍스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응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그때 알게 되겠죠. 더 그렇게 알아가시면 되니까.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도 많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스트레스 없이 작업하시고 재미있게,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